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었던 내용 일전에 1편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이어서 2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었죠. 취득세를 납부할 때 계산하는 세대의 주택수 기준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짤막하게 영상으로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취득세율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대로 세율이 적용되게 되고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일전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법 개정 이후에 해당 취득세라고 생각해 보고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택, 3주택 했을 때 이 주택수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우선 세대를 나눠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립세대주에 대한 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독립세대주라고 했었을 때 만 30세 혹은 만 30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세법상 독립세대주가 됩니다. 그럼 세대 분리를 했다라고 하면 자녀 한 채, 부모님 한 채, 각자 1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취득세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소득이 빠졌죠. 이 이야기는 뭐냐?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세대주 구성,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독립세대주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 세대를 구성했을 때 독립세대주가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득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 29살의 자녀가 소득이 있다. 근데 결혼까지도 안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수로 보다 보니까 만 29세의 자녀한테 부동산을 취득해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2주택자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도 안 했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소득 있는 걸로는 인정이 안 된다 했었다 보니까 자녀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만 30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독립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주택자 기준, 내가 한 채를 취득할 때에 대한 일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에 대한 구성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 내가 있는 주택수가 다 주택수가 아닌 것이죠. 대표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택에 준하는 상품들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표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어지간한 부분에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게 단점이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4.6%가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나타났으니까.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분양권 당연히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입주권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사실. 단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멸실까지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아직 철거 전이면 1주택자, 하지만 철거가 됐다라고 하면 무주택자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다른 주택 하나를 취득하려 했을 때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은 일반 세율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강화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을 주목해야 되느냐? 취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취득세율 표를 보시게 됐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었었고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강화된 중과세율 적용받게 되는데 가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택 외에는 4.6%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럼 주택 외에 들어가는 상품을 사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가도 좀 코로나도 돌고 요즘 임대료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상가를 사는 게 맞느냐?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실 잘 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은 수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아파트 투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다양한 투자 대상이 있게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빌라도 있지만 무허가, 상가, 도로도 있죠. 근데 여기서의 도로, 상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4.6%입니다. 무허가와 달리 도로,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니까 이전부터도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취득세가 높다는 게 단점이었지만 오히려 8%, 12%로 강화된 취득세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렴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가긴 하지만 권리 가격이 워낙 낮아서 초기 투자 금액이 낮다라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해당 상품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것도 다 싫다. 빨리 진행되는 애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했었을 때 멸실된 재개발 입주권도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이주 철거가 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겠죠. 4.6%. 속도도 빨리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취득세도 중과세율을 피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부분들도 보통 이주 철거가 진행 중이면 철거되기 전에 빨리 취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멸실된 입주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세대 기준 그리고 취득세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상품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취득세 중과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투자처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